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1번 문제를 풀이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1. 뉴턴의 점성법칙과 점성계수를 설명하시오입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01번입니다. 문제의 키워드까지 써보면은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 그리고 점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를 제휴를 먼저 써드리면은 먼저 1. 유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볼 겁니다. 그리고 평판상 유동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점성 계수를 얘기해 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점성 계수를 이제 다룬다면 동점성 계수까지 다루면 좋죠. 동점성 계수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유동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6번은 기타라고 해서 제가 조금 같이 정리하거나 아니면 같이 좀 제시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같이 간단하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획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동영상을 이제 보신 분이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한 5개까지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안 계시고 만약에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영상들이 언제쯤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듣기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듣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추후에 올리는 그런 개념 정리라든가 문제 정리들은 그러한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의 종류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유동의 종류입니다. 1번 정상 유동 그리고 비정상 유동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정상 유동은 영어로는 steady flow가 되고요. 비정상 유동은 이제 unsteady flow가 됩니다. 또는 transient
플로우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정상 유동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비정상 유동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면은 시간에 따라 유속 압력 등이 처음이 정상 유동이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다음 정상 유도니까 변하는 유동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은 이제 압축성 유동, 비압축성 유동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죠. 압축성 유동. 영어로는 이제 compressible flow가 되겠고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은 이제 비압축성 유동입니다. 이거는 incompressible flow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얘는 이제 밀도가, 압축성 유동은 이제 일정하지 않은 상태일 거고요. 로는 지금 밀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동은 이제 로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얘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에 따라서 이제 압축을 하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압축을 하고, 압력이 작아짐에 따라서 팽창을 하면 그거는 압축성 유동이고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압축 팽창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비압축성 유동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압력의 변화에 따라 압축 팽창하는 또는 압축 팽창하지 않는 유동입니다. 이렇게 압축성 유동과 비압축성 유동, 압축 팽창하는, 압축 팽창하지 않는 유동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으로도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성 유동은 이제 영어로는 viscous flow라고요. 비점성 유동은 이제 inviscous라기보다는 inviscid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inviscid flow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또 점성 유동은 이제 사실 이제 점성 계수가 존재한다면 이제
점성 유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유체는 다 점성 유동이죠. 왜냐면 점성 계수를 우리가 이따가 나오는 그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성 유동은 이제 점성이 있는 유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점성의 효과를 발휘하는 유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점성 유동은 그러면 점성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점성이 효과를 발휘하는 또는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점성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점성은 이제 유체 분자들 사이에 내부 방해 또는 내부 저항 또는 내부 마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점성은 이제 점성 계수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점성이라고 이제 의미하는 걸 썼습니다. 유체 분자들 사이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 개념이 이제 이따 설명하면서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에 의해서 이제 저항력이 발생할 거고, 이 저항력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내부 저항에서 저항력이죠. 마찰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점성에 의한 힘이니까 점성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방향을 참고해서 전단 방향이기 때문에 전단력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에 의해서, 이런 점성은 이런 유체 분자들 사이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체 내에는 저항력이 생기고, 또는 마찰력이 생기고, 또는 점성력이 생기고, 또는 전단 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단력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이거를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전단 응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성 계수랑 이 전단 응력은 비례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점성이라는 것은 유체 분자들 사이에 그런 서로의 끼리끼리의 그 내부 방해 또는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이고요. 이러한 정도는 이제 점성 계수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점성에 의해서 저항력,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힘들을 이제 저희가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하면 전단 응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있는 유체는 결과적으로 전대 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전단 능력은 이 점성 계수라는 것과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비례가 나중에 말하는 뉴턴 유처에서는 이제 이런 점성 계수가 비례 상수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뉴턴 유체가 아닌 유체에서는 이런 점성 계수가 이런 비례 상수가 아니라 뭐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냥 f는 kx의 그런 1차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다른 그런 형상을 갖는 그런 계수, 그러니까 결국 함수겠죠. 어떤 함수로도 나타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점성을 썼고 제가 이제 점착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요. 점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점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점착을 먼저 설명할 것입니다. 점착은 영어로는 이제 no sleeping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점착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유체가 경계면, 어떤 고체와의 경계면에서 미끄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점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유체가 이제 경계면에서 미끄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경계면과 함께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경계면이 정지해 있다면은 그 유체는 경계면에서 점착이 되어 있다면 이제 정지했기 때문에 유속이 0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경계면이 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체가 그 경계면이 점착이 되어 있다면은 그 경계면과의 그런 만나는 부분에서는 유체의 속도도 그런 경계면의 속도와 같은 v의 속도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점착 또는 점착 조건이요. 그러면 위에 또 쓸게요. 그러면 점성 효과를 발휘하는 유동, 점성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 그러면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은 뭐냐 도대체. 이걸 알아야지 이게 점성이 발휘하고 있구나,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구나 해서 점성유동, 비점성유동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은 그런 경계면이 있다면 경계면에서 점착이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계면 위에 아니면 경계면 주변에 이제 유속이 이제 어떤 유동에 있을 텐데, 유체의 흐름이 있을 텐데, 이제 경계면 위에 어느 한 점에서 뭐 유속이 있겠죠. 유체의 속도가. 근데 거기서의 유체의 속도랑 이 경계면의 그런 점착부, 바로 경계면이죠. 그 경계면에서의 속도랑 차이가 있을 경우, 즉 이제 어떤 경계면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유동이 있는데, 그런 경계면에서의 유속과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유동에서의 어느 한 점, 아니면은 뭐 어느 한 점이라고 할게요. 어느 한 점 사이에 유속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점성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유속 차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정지되어 있는 경계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정지되어 있는 경계면, 그러면 그 점착부, 그러니까 유체랑 경계면이 만나는 그 부분은 점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유속은 0이 되어 있겠죠. 그냥 경계면, 정지하고 있는 경계면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유체가 흘러요. 그러면 점착이 되어 있을 때 어디에 경계면이 점착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유속이 흘러요. 그러면 점착부는 유속이 0이고 위에 흐르는 유속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유속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점성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유속 차이는 이제 유속 9배로 나타나겠죠. 이 점성 유동 내에서도 이제 유동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A 유턴 유체 쓰면 이제 뉴토니안 플로우 그리고 비뉴턴 유체는 논 뉴토니안 플로우입니다. 이제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는 뒤에서도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뮤 점성 계수는 일정한 유동이고요. 비뉴턴 유체는 뮤가 일정하지 않은 유체입니다. 이거로 설명을 보면 이제 전단 응력과 유속 9배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유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을 해볼게요. B 측류 난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측류는 라미나 플로우고요. 난류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충유는 이제 레이놀드 수로 따지면 얘는 이제 2100 이하인 유동이고요. 난류는 레이놀드 수 따지면은 4000 이상인 유동입니다. 얘는 각각 한번 표현하려면 충유는 이제 일단 층을 이루고 섞이지 않는 유동이죠. 난류는 이제 층을 이루지 않고 섞이는 유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유동들 4번
4번은 이제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 내부 유동은 이제 영어로는 internal flow, 그리고 외부 유동은 이제 external flow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 의미가 이 이름만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내부 유동의 예로는 이제 관내 유동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유동은 이제 개수로 유동, 그리고 평판상 유동, 그리고 원통 주의 유동,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암속 유동, 영어로는 이제 서브소닉 플로우, 그리고 초음속 유동, 슈퍼소닉 플로우가 있겠습니다. 얘들도 뭐 별 설명은 필요하지 않죠. 이름만으로 충분하죠. 그다음에 6번. 이제 이거는 뭐 해석할 때 쓰는 개념이긴 한데 1D 유동, 2D 유동, 3D 유동. 근데 3D 유동은 이제 뭐 유체 흐르면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위아래로 이제 그런 좌표계의 모든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이 3D 유동이죠. 2D 유동은 이제 뭐 XYZ 중에서 두 개, 예?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만 이제 하는 유동이고요. 이제 실제 유동은 이제 실제 유동대로 해석하려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프로그램도 좋은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유동을 하려고, 그래서 비행기 날개 유동 같은 경우는 2D 유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3D로 하겠죠. 근데 간단하게 볼 때는 비행기 날개 유동이죠. 여기는 화이트를 주고 비행기 날개 유동 쓰고, 1D 유동은 관내 유동, 어디로 하죠? 그 외에 더 있다, 또 더 있다. 분을 해봤습니다. 정상 유동, 비정상 유동, 압축성 유동, 비압축성 유동,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측류, 난류, 그리고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암성 유동, 초음속 유동, 1D 유동, 3D 유동, 2D 유동. 이렇게 숫자로 바꿔 말했네요 방금. 이렇게 있고, 표현을 좀 해본다면 정상 유동, 변하지 않는, 그리고 압축성 유동,
압축 팽창하는 점성 유동, 발휘하는, 그리고 뉴턴 유체, 비례하는, 그리고 측류, 섞이지 않는, 그리고 내부 유동, 외부 유동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할 거고, 아음성 유동 됐고요. 비정상 유동은 이제 변하는 유동인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리고 비압축성 유동은 압축 팽창하는, 하지 않는, 그리고 비점성 유동은 발휘하지 못하는 점성 효과를, 비뉴턴 유체, 비례하지 않는, 선형적으로죠. 그 다음에 선형적이 중요합니다. 비뉴턴 유체도 점성 유동 내에 있기 때문에 전달 능력과 유속 굽에는 이제 비례를 합니다. 근데 선형적으로 비례하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선형적으로. 그리고 난류, 섞이는 유동, 그리고 외부 유동, 초음속 유동. 이렇게 유동의 종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평판상 유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평판상 유동입니다. 이 평판상 유동을 이제 고정 평판과 고정 평판, 그리고 고정 평판, 그리고 고정 평판, 이 둘을 쓴 거는 하나는 이제 가까운 거고 하나는 이제 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평판, 고정 판, 그리고 다시 이동 평판, 고정 평판인데 이제 이거는 가까운 거, 여기는 먼 거, 그 사이에 여기 비행기 날개를 좀 쓰겠습니다. 이제 제가 평판상 유동의 예를 두 개를 들 건데요. 이제 이동 평판과 고정 평판이 가까운 경우를 먼저 예를 들 거고, 그리고 이제 고정 평판과 어떤 경우든지 이제 먼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 그림 그리는데 좀 오래 걸리죠? 칸의 숫자를 좀 세고 하느라고 조금 걸리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기는 잘못 그려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고정, 평판, 여기를 이제 이동, 평판, 여기는 고정, 평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X축 그리고 이쪽을 이제 Y축 할 겁니다. 고정평판은 정지에 있을 거고요. 그쵸? 정지, 속도가 0이겠죠? 얘는 이동평판 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얘의 속도를 u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지금 점착이 되어 있습니다. 점착 조건입니다. 고정평판에도 점착이 되어 있고 이동평판에도 점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 이 고정평판과의 경계면에서 점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유속은 정지했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평판의 경계면에서 유속은 이동평판에서 점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판과 경계면에서의 유속은 이동평판의 속도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여기의 유속은 u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유속은 0이 되겠죠. 그 유속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의 길이의 길이로 크기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브노트 정리할 때는 서브노트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성껏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은 이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시겠죠. 여기를 점착, 여기를 또 점착이라고 써드릴게요. 얘는 지금 여기 점성 효과 발휘 조건에서 경계면에 점착이 되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지해 있고 여기는 유속이 있고 속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속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유속 구배가 또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성 유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점성 효과가 발휘하니까 점성 유동인 거고, 그러면 유체 분자들 사이에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저항력,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단 능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 같은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이죠. 일단 점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을 성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성 유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저항력,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또 전단 능력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얘는 점성 유동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이동 평판 고정 평판 가까움 일대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여기 지금 고정평판과 거리가 먼 고정평판 또는 고정평판과 거리가 먼 이동평판의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고정평판이 시작되기 전에 흐르는 유동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정평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얘를 U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고정평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평판에서는 점착 조건을 가정을 할 거예요. 평판에서는 노슬리핑 컨디션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에서는 이 정지되어 있는 평판이기 때문에 유속은 이제 0일 거잖아요. 근데 유체는 속도가 있는 상태에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까운 쪽은 속도가 유속이 적을 수도 있지만 좀 거리가 먼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이 유체의 속도로 흘러갈 거예요. 그 사이의 구간은 이 유체의 원래의 속도랑 이 유속이 0일 때 정지했을 때 그 사이의 값들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정 평판이 있는 경우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그리고 반대쪽 평판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멀리 있을 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고정 평판에서는 점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일 텐데, 유속은 이제 U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정 평판과 좀 상대적으로 먼 쪽은 이제 유체의 속도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 부분과 이 고정평판 사이는
이제 u와 0 사이의 어떤 값들로 이제 좀 더 작은 속도로 유속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경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음, 이제 이런 유속이 이제 u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u와 0 사이의 값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u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걸 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시만. 이런 식으로 경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층 위쪽으로는 u의 속도로 흘러가고 이 경계층 아래의 속도로는 이제 u랑 0 사이의 그런 중간 속도의 어느 값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상당히 멀면 당연히 u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층이 형성이 되는데 경계층 이제 고정평판의 중간 정도에서 유속을 한 2번 정도 그려볼게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경계층이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의 유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또 이쪽의 경계층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딱 경계층에서는 이제 u랑 u보다 작으냐의 그 경계이기 때문에 딱 경계층에서는 u의 속도로 가져가겠죠. 그려볼게요. 화살표를.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고정평판에 이제 유체 흐름이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평판은 이제 점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평판에서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이 경계면서 유속이 0일 거예요. 하지만 유속이 흘러오고 있는 쪽은 u의 속도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정평판과 가까운 쪽은 0에 가까울 거고 이제 먼 쪽은 u에 가깝게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계층이 형성이 돼요. 그 경계층의 기준은 유속이 u보다 작으냐 아니면은 u랑 같아지기 시작하느냐 그거를 경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점성 효과 발휘 조건 중에서 점착 조건이죠. 경계면에서 점착 조건을 형성했고, 그리고 점착 조건은 때문에 경계면에서 유속이 0이 되고, 또 경계층 이후로는 이제 유속이 유의 속도랑 같죠. 그래서 분명히 유속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고, 따라서 점성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성 유동에서는 이제 유체 분자들 사이의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이 형성이 되고, 따라 그런 것들 저항력,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전단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영역이 이제 점성 유동 영역이 됩니다. 그 점성 효과 발휘되는 조건은 이제 유속 차이가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유속 차이가 있는 영역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점성 유동이고요. 이 경계층 위로는 점성 효과 발휘 조건 중에서 유속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비점성 유동입니다. 여기는 경계층. 여기도 경계층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점착이죠. 네, 됐죠. 그리고 이쪽도 비점성 유동이에요. 여기는 아예 고정평판이 없기 때문에 점착되어 있지도 않고, 또 유속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점성 효과 발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비점성 유동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평판, 이제 몸, 그리고 이동 평판, 고정 평판, 몸 이 상태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점성 유동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점성 유동에서는 이제 점성 계수랑 이제 전단 능력이랑 비례를 하죠. 또 이제 전단 능력과 유속 구배가 비례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성 계수랑 전단 능력이랑 비례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 공식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단 능력과 점성 계수랑 비례하는 거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점단 능력과 이제 유속 구배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점성 유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성 유동을 이루고 있는 구간은 타우는 dy분의 du 이렇게 비례한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타우는 이제 전단 능력이고요. 그리고 U는 유속 속도고요. Y는 여기 Y
y 좌표계에서의 y입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판상 유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성 유동이 어떤 거구나 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3번 뉴턴의 점성 법칙. 먼저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타우는 전달 능력은 뮤는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 곱하기 dy분의 du. dy분의 du는 속도구배, 유속구배죠. 그래서 쓰면은 타우 전단 능력이죠. 그래서 단위는 뭐 파스칼 이런 건데 우선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뮤는 점성 계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례상수이고요. 단위는 이따가 한번 단위를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는 해드릴 텐데 먼저 써기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dy분의 du는 유속 구배이고요. 미터 세크 그리고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점성계수 단위에서 유속구배 단위를 곱하면은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 되는 거 확인되죠? 설명으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 타우는 전달 능력은 점성 계수 곱하기 유속 9배. 점성 계수는 상수이다. 이것이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성 유동이라고 한다면 점성 유동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점성 유동이라면 일단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고 그 전달 능력은 어떤 점성이 있다면 그 점성과 비례를 하기도 하고 또 전달 능력은 유속 구배랑도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이해했어요. 점성 유동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달 능력은 어떤 점성이랑도 또는 점성 계수랑도 비례를 하고 또 그 전달 능력은 또 유속 구배랑도 비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은 좋아. 점성 유동에서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달 능력이 이제 유속 구배랑 비례하는데 그때 유속 구배와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를 비례할 때의 비례 상수를 상수로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점성 계수로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말이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달 능력은 유속 구배와 비례상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 전다 능력은 유속 구배랑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 다시 써드릴게요. 조금 말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써드리는 걸로 좀 다시 가다듬을게요. 점성 유동. 점성 유동은 아까 저희가 정리하기로는 점성이 효과를 여기죠. 발휘하는 유동. 점성 유동에서 점성은 유동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방해 또는 저항, 여기서 있죠. 방해 저항, 여기 있죠. 저항은 전다 능력, 여기 전다 능력이죠. 으로 표현된다. 점성 유동에서 전단 능력과 유속 구배는 비례하는데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예. 요 이 문장들이 조금 더 나을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뉴턴의 점성 법칙은 타워는 뮤 dy분의 du, 전다 능력은 점성 계속 곱하기 유속 구배를 의미합니다. 점성 법칙이 이 공식을 의미하고 설명은 점성 유동, 점성이 효과를 발휘하는 유동을 점성 유동이라고 했죠. 점성 유동에서 점성은 이제 유동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방해 또는 저항은 전다 능력으로 표현되죠. 여기 이제 점성에 대해서 쭉 썼었죠. 그래서 전다 능력으로 표현이 되죠. 점성 유동에서 이러한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은. 그래서 점성 유동에서 이러한 전다 능력은 유속 구배와 비례하는데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우를, 즉 이 뮤가 점성 계수가 상수, 비례상수인 경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을 점성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이제 뉴턴 점성 법칙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4번 점성 계수.
제가 살짝 구획 좀 나눌게요. 여기 한번 나누고, 또 한번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나누고. 여기도 한번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는 점성계수, 여기는 동점성계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계수 1번,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전달 능력과 유속 구배의 비례 관계에서의 비례 상수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유체의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의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점성 계수를 같이 설명할게요. 1번이죠.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제 유체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의 크기인데요. 질량에 의한 유체의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의 크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죠. 어떤 그런 이제 유체 분자들 사이에 뭐 내부 방해, 내부 저항, 내부 마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성인데, 점성에 의해서 어떤 저항력,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이 발생하고 또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데, 이제 점성 계수는 이제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동점성 계수는 그거를 밀도로 나눠주면서 좀 질량에 의한 그런 어떤 기준을 더 갖게 하는 거죠. 갖게 한 그런 저항인 거죠. 그래서 밀도로 나누면서 질량에 의한 유체의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의 크기, 이렇게 저항 의미를 가지시게 되면 됩니다. 단위도 한번 이제 해볼게요. 3번
공식은 타우는 뮤 dy분의 du였죠. 얘는 뉴턴 미터 제곱이고, 얘는 뮤 얘는 미터 퍼 세크, 얘는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썼던 것처럼 그대로 써볼게요. 미터 세크 미터 해볼게요. 그럼 뮤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큰 퍼 미터 제곱이 되면서, 이제 지우고 하면은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점성 계수는 비스코티는 이거 누라고 표현하죠. V라고 표현해요. 전 누라고 표현했는데, 누는 밀도분의 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누는 이제 뮤가 여기서 킬로그램 퍼 세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 다음에 큰 퍼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이게 밀도의 단위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킬로그램 지워지고, 또 미터 3승 미터 지워지고, 그러면은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단위가 됩니다. 음, 4번은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좀 더 정리할게요. 4번 이제 포화제라는 단위가 또 있습니다. 포화제 P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포화제. 네, 얘는 이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그램, 그리고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그리고 세크, 이렇게 이런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토크스 ST는 스토크스. 그래서 단위를 이제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퍼 세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 여기다 쓸게요. 물 상온, 그리고 상압일 때
이 상원 상압의 또 다른 의미, 상원은 상원인 거고 상압은 대기압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한 20도씨 1바 정도 되는 물에서 이제 점성 계수랑 동점성 계수는 이제 1 CP 1cm포화제 1 CST 1cm스토크가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근에 쓰고 싶었는데 요거를 요 부근에 조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다가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왔습니다. 7번만 하면 됩니다. 7번이라 6번이죠. 6번 기타. 기타는 이제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제 유동의 종류를 막 다뤄봤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유동의 종류를 나누게 된 거는 이제 점성이란 걸 표현을 하려면 이제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유체기계 쪽 다루다 보면은 그냥 무슨 유동이라고 하는데 다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가 얼마만큼의 그런 유동의 종류가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이해할 때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갔던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동의 종류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만 했어도 되겠지만 이제 다른 유동들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유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기타로는 이제 저희가 유체역학, 유체기계를 다룰 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근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을 해서 어, 이제 나오게 된 유도되는 그런 방정식이고요. 그 오일러 방정식은 또 나비스토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유체상에서의 그런 방정식을 표현하는 그 방정식이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인데 그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을 이제 어떠한 가정을 하면 오일러 방정식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뚝뚝뚝 변환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합축성 유동이다, 비점성 유동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방정식들을 간단화하게 되면서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떤 조건일 때 이렇게 방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뭐 적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정식이 있을 거고요. 요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일러 방정식이 되느냐? 비점성 유동으로 가정을 하면 오일러 방정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오일러 방정식을 다시 적분을 하는데 비합축성 유동으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가정하에 이제 방정식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기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책을 보고 있어요. 비점성 유동은 이제 점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유동이기 때문에 점성 계수를 이제 0으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비압축성 유동은 이제 밀도가 일정한 그런 상태로 가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뭐 형광펜으로 오늘 한 거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오늘은 이제 건설기 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01번 풀어보았고요. 키워드는 뉴턴의 점성 법칙, 점성 계수였습니다. 1번에서는 유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해 보았고요. 2번에서는 이제 평판상의 유동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3번에서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정리했고요. 4번에서는 점성 계수, 5번에서는 동점성 계수를 정리하였습니다. 6번에서는 기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의 종류는 정상 유동, 비정상 유동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압축성 유동, 비압축성 유동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유동, 외부 유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아음성 유동, 초음성 유동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유동인데 1D 유동, 2D 유동, 3D 유동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점은 이제 점성이기 때문에 점성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꼭 보시고요. 점성 효과 발휘 조건도 대단히 중요하죠. 점착 중요하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판상의 유동은 일단 가까운 이동평판과 고정평판을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점성유동임을 이제 저희가 가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한 고정평판과 거리가 먼 이동평판 또는 거리가 먼 고정평판에서의 그런 유동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계층을 이제 기점으로 경계층과 고정평판 사이는 가정을 통해서 점성유동임을 가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가정을 통해서겠죠. 가정을 통해서 점성유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점성 법칙, 이제 점성유동은 이제 전달 능력과 유속 구배가 비례를 하는데 뉴턴의 점성 법칙은 그 비례가 이제 비례 상수로서 비례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턴의 점성 법칙도 얘기를 해보고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유체를 이제 뉴턴 유체라고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위들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단위인 그런 포화제 그리고 센티스토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도 상호상합일 때 1cp, 1cst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기타에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죠. 이 비점성 유동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오일러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일러 방정식을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가정하에 적분을 하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고 얘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여기까지 학습하였습니다.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